비유동부채 사채라는 거 할게요. 51페이지고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거액 자금 조달은 딱 하나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요. 그죠? 근데 회사는 두 가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미 했었는데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건 많은 돈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지금 은행의 이자율이 세죠. 세다 보니까 우리가 채권자한테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게 우리가 돈 빌리는 거, 사채를 발행하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 있죠. 주식을 발행하는 건 우리가 투자를 받는 거고 이건 갚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 회사 일부를 띄워주는 거죠. 그 주주한테요. 그죠? 권한을 주고. 자, 여기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사채고요. 자, 우리가 저번에 했던 자산 쪽은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무자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거거든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자산 동네는 사채를 취득한 회사였어요. 사채를 구입하면 그건 돈 빌려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사채를 발행한 부채고요. 그러면 왜 사채가 비유동 부채냐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다음 중 유동 부채가 아닌 것을 이거 내거든요, 실제로. 다음 중 비유동 부채 합계로 알맞은 것을 내요, 이런 거. 그럼 우리가 비유동 부채인 이유는 이미 했었지만 사채는 만기가 3년 또는 5년짜리가 많아요. 그럼 만기가 3년 또는 5년이라는 건 우리가 장기죠. 맞죠? 그래서 유동부채가 아니라 사채가 비유동부채에 속한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채에 대해서 해볼 건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주식 쪽에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긴 주식하고 관련성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채의 발행 방법을 보실 건데 여기에서의 발행은 돈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발행은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액면가액이라고 있죠. 액면가액. 앞으로 이제 액면가액이라는 용어를 보실 건데 액면가액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기에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상환할 금액을 우리가 액면가액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만기가 3년 내지 5년이라면서요. 그럼 5년 뒤에 1억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그 1억을 우리가 액면금액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죠? 자, 근데 우리가 돈 빌리는 유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보실게요. 첫 번째 일단 여기 이자율은 무시하시고 자,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 쪽에서도 계속 연관이 되거든요. 주식도 똑같아. 이거 똑같은 유형 똑같이 있어요. 이 말. 뭐냐면 일단 우리가 액면 금액만큼 빌리는 거 있죠. 만기에 회사가 갚을 금액만큼 지금 빌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액면 발행한다라고 불러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쉬우니까.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여기 있는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하나씩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할인 발행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빌린 걸 우리가 할인 발행했다라고 불러요. 알죠? 일단 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인 행사라고 하면 낮은 금액으로 받는 거죠. 평상시 금액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할증요금 들어보셨나요? 할증요 붙는다. 특히 택시 12시 그 새벽 12시 이후 되면 기본요금 올라가죠. 맞죠? 그게 할증료거든요. 할증료. 그러니까 기본요금보다 증가시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증 발행한다라는 건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금은 빌려가는 거예요. 사채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발행 유형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채의 발행이 어떠한 발행이 되는지는 우리가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액면 이자율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이게 좋아요. 액면 이자율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사채를 발행하는 자가 사채를 취득하는 자가 실제로 주고받는 이자율. 이게.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채를 발행하는 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채를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자율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여러분들. 자, 저 2% 드릴게요. 돈 빌려주세요. 나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채는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이자율 2% 드릴게요. 라고 못 박을 수 있어요. 알죠? 그래서 먼저 결정이 되는 게 요 액면 이자율이 먼저 결정이 돼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몇 %의 이자를 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게 액면 이자율이라 부르는 거예요. 알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기로 약속한 이자율. 알죠? 자, 근데 시장 이자율은 그냥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의 이자율은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순서를 적어 놓은 건 뭐냐면요. 1번이 먼저 결정되고 2번이 나중에 결정이 돼요. 근데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거꾸로죠. 은행에서 돈 빌리면 시장의 이자율이 먼저 결정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저 이자율, 이자 몇 % 드릴게요 라고 못하죠. 여기 가셔가지고 시장에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이라는 이런 거 보니까 한 5%가 적당한 것 같아요 라고 5%부터 결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그거에 동의하면 빌려가는 거고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빌려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빌려가신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똑같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되세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시장이자 여러분들의 이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의 이자율. 맞죠? 요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에 동의하시면 그대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빌려가시는 거예요. 아시죠? 하지만 사채를 발행하는 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이자를 못 박아 놔요. 아예 그냥 못 박아 놓고 이제 시장의 이자율이 결정이 되면 채권자가 이제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사채를 발행할 때 채권자가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여러분 시험에 나오죠. 안 사면 시험에 안 나와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꼭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사채를 채권자가 사야 돼요. 맞죠? 보실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이 회사가요, 만기에 얼마를 상환한다라고 했냐면, 요게 1억이다라고 가정이 1억? 회사가 저 만기에 1억 갚을게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액면 이자율이 10%래요. 그럼 이 말은 이 회사가 1억의 10%인 1,0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되셔요? 자, 근데 시장의 이자율은 12%인 거예요. 그럼 시장 이자율은 채권자가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은행에 저금할 때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채권자는 1억 은행에 저금하면 몇 % 받아요? 12%니까 1,200만 원 받잖아요, 이자를.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1억의 10%인 1,000만 원만 주는 거죠, 이자를. 은행보다 이자 덜 주잖아요. 이 사채는 매력적 아니면 덜 매력적?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안 빌려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세요? 그럼 안 빌려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안 빌려주면 이거를 성립을 못 시켜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저희 회사가 주는 이자가 은행보다 낮으니까요. 1억은 단 빌릴게요. 조금만 1억보다 낮은 금액 빌려주세요. 라고 해야 거래가 성립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1억보다 낮은 금액으로 회사가 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이요. 자, 여기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된대요. 뭐냐면, 자, 사채를 발행 회사가, 자, 만기가 5년이에요. 자, 5년 뒤에 1억 갚을게요. 그리고 이자는 무조건 10% 드리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자를 1,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보니까 나는 1억을 은행에 저금하면 8%이니까 800만 원씩 받는 거죠. 근데 얘가 1,000만 원 주겠대. 그럼 이 사채는 매력적, 덜 매력적? 저 이번엔 매력적이죠. 매력적이니까 나만 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막 빌려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매력적이니까. 그러면 거래가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를 하실 때 둘 다 또라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은 둘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사채가 매력적이니까 이 사채 거래가 일어나려면 나는 액면 금액, 1억보다 높은 금액을 빌려줘야 상대방이 내가 주는 이자가 높으니까 1억보다 많이 주셔야 되겠네. 이렇게 갑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 높을 때 그만큼 액면 금액보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높은 금액을 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사채가 매력적이니까. 되셔요? 왜냐면 회계 1급은 여기까지만 돼요. 이자율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발행이 되는지만. 알죠? 자, 이제는 분계를 끊어볼게요. 분계도 시험에 최근 들어서 좀 내고 있어요. 자,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분계입니다. 분계. 자, 보시죠. 자, 여기. 자, 사례. 자, 액면 금액이 1,000원인 사채. 얘가 만기가 만약에 3년이라고 하면 3년 뒤에 1,000원 갚을게요 라고 이 회사가 찾아온 거예요. 자, 1,000원인데 이 사채를 900원에 발행했대요.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건 부채예요. 그러니까 900원에 발행했다라는 건 900원 빌렸다 그 뜻입니다. 자, 발행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지금 사채를 발행했죠? 발행했는데 지금 낮은 금액으로 빌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사채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900원밖에 못 빌린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 할인 발행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액면 금액은 1,000원인데 얘를 900원밖에 못 빌렸으니까 얘만 보면 우리가 할인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우리가 만기가 3년이라고 하면 얘는 3년 뒤에 1,000원 갚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 회사는요. 그럼 지금 갚을 채무는 얼마일까요? 지금 부채는 얼마일까요? 900원이에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갚을 건 지금 빌린 건 900원. 3년 뒤에 갚을 게 1,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내가 일단 1,000원 지금도 1,000원 갚아야 되고 나중에도 1,000원 갚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은행에 돈 빌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알죠? 보시면 자, 여기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얘가 똑같다니까요. 은행에서는 보시면 은행에서는 얘부터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시면 은행이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가 결정하는 이자가 시장이자율이라고 했죠. 그럼 채권자가 나는 시장이자율이 10%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딱 보니까 10%가 나의 이자야.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10%로 빌려줄 건데 동의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저 10%로 빌릴게요 라고 하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액면 발행이 돼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꾸로 시장 이자율이 결정되고 절대 이 시장 이자율 동의를 안 하면 거래가 안 되잖아,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되시겠어요?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채를 발행하는 건 달라요. 아예 의미가 여러분들. 지금은 할인 발행이 된 거고 나는 900, 왜 안 나와? 900원을 지금 빌렸지만 3년 뒤에 1,000원 갚아야 되니까 부채는 3년 뒤에 1,000원이 지금 부채는 900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무조건 둘의 이자율이 같아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알죠? 은행의 이자율이 마음에 들면 내가 빌려가는 거고. 알죠? 안 들면 못 빌려가는 걸 거래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자, 볼게요. 자, 근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제 암기예요. 그럼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늘죠.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부채가 늘어요. 대변으로 가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개정 과목이 무조건 사채예요. 왜냐면 사채는 다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목적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이 다 사채예요. 근데 우리가 사채를 구입하는 사람은 내가 장기간 보유할 거냐 아니면 단기 투자 목적이냐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뭐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뭐 만기 보유증권 바뀌잖아요. 부채 쪽은 같아요. 사채 개정 과목. 오케이? 예. 그래서 대변에 외워주실게요. 이렇게 안 나오지? 자, 대변에 개정 과목은 사채인데 무조건 액면 금액 써요. 암기사항이에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은 제가 하긴 하겠습니다만 암기사항입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채는 900원이니까 얘는 900원이잖아요. 3년 뒤에 1,000원인 거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다 유용한 정보의 제공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용자들은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용자들은 우리 회사의 주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주주가요. 우리 회사가 지금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잖아요. 우리 회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사채 있잖아. 그거 지금 부채도 알려주고 나중에 만기에 갚아야 될 부채도 동시에 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채를 왜 액면 금액 적냐면 우리 회사의 주주들이 그래서 지금 부채 말고 만기에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만데 그것 좀 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금액 적어요. 만기에 상환해야 될 부채가 액면 금액이라면서 여러분들. 오케이? 예. 그래서 무조건 액면 금액 적는 거예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채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선생님 전 니드코프에서 빌려봤는데요. 그 사채 말고. 네, 재미없죠? 오케이. 그거 아니에요, 그 사채. 예. 자, 근데 현금은 900원,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현금은 900원 들어왔죠? 그럼 차변에 빵꾸 나잖아요. 자, 개정권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 빌렸잖아요. 이럴 때 쓰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뜻이 뭐냐면 사채를 지금 할인 발행했죠. 할인 발행했을 때 차금은 차이가 나는 금액의 줄임말이에요.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의 줄임말입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뜻이? 근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사채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불러요. 엄밀히 차감적 평가 계정.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유용한 정보 제공할 때 그 원래 자 보실게요. 그럼 이 원래는 우리가 사채가 900원으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1,000원 빼기 100원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원래 지금은 1,000원, 우리가 만기에 갚을 부채는 1,000원인데 지금 100원만큼 빼서 나머지 900원이 지금 부채다 이렇게 정보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보세요. 처음이시니까 여기다 쓸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재무상태표다라고 하면 자, 사채가 1,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고 대변에.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 누계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표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만큼은 같은 쪽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했죠. 표시될 때만 분계는 플러스 끄는 거지만. 알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시가 되려면, 같은 쪽에 표시가 되려면. 맞죠? 그럼 이렇게 사채, 자금, 이제 이항됐으니까 빼기 100 이렇게 걸리겠죠. 빼기 100. 차변에서 이항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900 이렇게 장부에 제공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만기에 상환할 부채 1,000원, 지금 부채는 900원 이렇게 둘 다 표시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인가 무엇인가 그놈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회계에서 이런 거 진짜 많이 배우실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사채를 간접적으로 까는 거죠. 사채를 직접 까면 900원 이렇게만 표시가 되니까. 맞죠? 900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지금 갚을 게 900원인지 아니면 나중에 갚을 게 900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야, 만기에 갚아야 될 부채랑 지금 부채랑 같이 좀 보여줘라.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받아들여 주세요. 안 받아주시면 힘들어요, 좀. 이런 애들 앞으로 이제 위로 가실수록 계속 배우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할증 발행할게요. 안 나오지? 자, 보시면. 자, 이제는. 자, 액면 금액이 1,000원인 사채를 1,200원에 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 그럼 이제는 할증 발행이죠. 왜냐면 1,000원짜리 사채를 1,200원에 빌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네, 할증 발행됩니다. 할증 발행. 자, 그럼 분계 좀 끊어보죠.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사채라는 부채가 늘어요. 네, 무조건 액면가를 적어요. 이렇게, 아유. 이렇게 1,000원. 근데 실제로 나 돈 1,200원 빌렸죠. 그래서 현금 차변에 1,200원. 되셨나요? 이번에는 어디가 빵꾸가 나요? 대변이 빵꾸가 나죠. 그럼 이렇게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 200원이죠. 대변에 뭘 적냐면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적어요. 저 처음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회계 처음 할 때 미치겠는 거예요. 막 이런 애들 때문에. 맞죠?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 그 문장. 맞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몇 개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 유용한 정보의 제공. 두 번째, 수익 비용 발생주의. 전반에 영향 주는 거. 세 번째, 중요한 건 구분,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익 비용은 수익에 대응돼야 된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 진짜 계속 연관이 돼요. 이게 네, 딱 정해져 있어 그래요. 회계 대원칙이라서. 알죠?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사채와 같은 쪽에 있죠. 그래서 얘를 사채를 가산하는 계정이다라고 불러요.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얘 똑같이.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면
좀 칸이 모자라다. 자, 근데 얘는 사체하고 같은 쪽에 있으니까 굳이 이항할 필요 없겠죠. 이항하면 오히려 반대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만기에 상환해야 될 사채는 1,000원, 근데 지금 부채는 1,200원. 이게 다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제일 쉽고요. 이제 시험에 더럽게 내.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는 대비하셔야 될 게 나중에 주식 조금 많이 내거든요. 주식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주식도 발행하잖아요, 여러분. 주식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똑같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죠? 자, 여기에요. 자, 보시죠. 이제 사채 발행비. 자,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사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사채를 발행하면 채권자가 알아서 기어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시스템에 올려줘야 돼.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회사가 뭔 일 있으면 알려주는 게 전자공시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회사가 왜 사채를 발행하는지, 저는 우리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시설 투자에 필요해서 빌리고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채를 발행할 때 공고문 내야죠. 그럼 공고문 낼 땐 공짜로 올려줘요? 아니죠. 수수료 내야 돼, 수수료.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법에 맞게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그 법에 맞게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지 맘대로 쓰면 안 돼요. 알죠? 뭐 이자율 몇 % 이런 걸 칸에 맞춰서 적어야 돼요. 알죠? 그러면 그걸 법에 따라서 잘 했는지 검토해 주시는 분이 법무사분이거든요. 그럼 그 법무사분한테 수수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면서 쓴 비용을 우리가 사채 발행비라고 해요. 근데 절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사채 발행비는 개정 과목 아니에요. 그냥 사채를 발행했을 때 쓴 거예요, 그냥.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얘가 중요해요. 자, 얘가 중요해요, 요거. 사채 발행비는 여기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해요. 즉 빌린 거에서 까요. 이거는 나중에 주식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는 그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면 자, 얘는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그거예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하여 표시한다 그거예요. 사채 발행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사채 발행 안 한 지 지금 20년도 넘었어요. 20년도. 돈 많잖아요, 거기는. 20년 아니고 10년 넘었어요. 거긴 돈이 남아 돌아. 현금만 해도 100조, 100조. 거짓말 아닌데? 100조, 100조. 그래서 막 뉴스에서 야, 삼성전자 100조 가지고 뭐 하냐고 막 이렇게. 주주한테 뭐 환원을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별도로 비용 표시하지 말고 어차피 그 금액, 그 돈을 빌리기 위해 쓴 거잖아요. 알죠? 그래서 그냥 빌린 금에서 까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해보고 바로 실기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여기. 아이고. 자, 해볼게요. 자, 액면 금액이 1,000원인 사채를 1,200원에 현금 발행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발행이에요? 할증이죠. 1,000원짜리를 1,200원에 빌렸으니까. 자, 근데 갑자기 자, 이와 관련된 사채 발행비 300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어떻게 출제하냐?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뭐 어떻게 하냐면 사채 발행과 관련돼서 법무사 수수료 300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출제해요. 들리세요?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법무사 수수료. 그럼 여러분들이 계정권 뭐 쓰는지 아세요? 수수료 비용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사채 발행하면서 쓴 거잖아요. 사채 발행비를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 낚으려고. 알죠? 그러니까 사채 발행하면서 쓴 비용은 다 사채 발행비라고 해요. 아셨죠? 그런 거에 파닥파닥 낚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요 문구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요 문구에 대입하면 요 사채 발행비 300원은 어디서 뺀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채 발행가액 1,200원에서 뺀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여기다 쓸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에 발행된 거예요? 그렇죠. 1,200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900원에 발행된 거예요. 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1,000원짜리 사채를 최종적으로 900원에 발행한 거죠. 그럼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그렇죠. 할인 발행된 거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이 앞문장만 보시고 할증 발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사채 발행비 문제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어떤 발행이 되는지 꼭 보셔야 돼요. 요게 핵심인 거예요. 요게 핵심. 아셨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해보죠. 이상하냐. 자, 보시면. 자, 일단 사채. 무조건 액면가 1,000원.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끔씩 제가 보시면. 뭐냐면, 이거. 자, 여러분, 발행이 돈 빌린 거니까 현금으로 빌렸죠? 근데 여기 사채 발행비는 뭐로 나갔냐면 보통 예금에서 나갔잖아요. 맞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니가요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에서 깐다면서요. 그럼 요거 900원 아니에요? 맞죠? 900원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 들어온 건 현금. 사채 발행비는 보통 예금에서 나갔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간 계정 과목이 다르면 당연히 계정 과목 달리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차변에 현금 1,200원 증가, 보통 예금에서 사채 발행비 나갔죠. 그럼 보통 예금 대변에 300원 감소. 알죠? 그래서 제가 발행가 차감하는 건 들어오고 나가기 같았을 때 차감하는 거예요. 사채 발행비도 현금으로 나가면 어차피 현금 900원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금 1,200원 들어왔고 사채 발행비는 보통 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달리 써야지. 되세요? 근데 지금 어디가 빵꾸 나요? 차변이 빵꾸 나죠? 우리 방금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1,000원짜리 사채를 최종적으로 900원에 발행했죠? 그럼 할인 발행이니까 아까 어떤 계정 과목 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게 뜨는 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단지 여기가 900원이어도 사채 할인 발행차 나오는 거고. 맞죠? 여기가 1,200원이지만 이미 여기 300원 나갔으니까 최종적으로 900원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문제 낸다니까, 최근 들어서. 되시겠죠? 표정 안 좋으신데? 자, 됐어요. 이제 실기 할게요. 실기. 자, 실기 유인물은요.